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효율 발생 시기에 여기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것은 여러분 어디와 같이 연결되냐? 그것은 채권법에서 뭐가 나오죠? 청약과 승낙 나오죠. 그거하고 같이 연결이 돼. 아시겠죠? 똑같이 같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의사표시 효율 발생 시기에 보면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한다? 편지를 쓰죠. 편지를 쓰고 편지를 하고 붙이고 편지를 하고 받고 그다음 편지를 하고 읽고 이렇게요. 편지를 쓰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표백이다. 표백주의 이렇게요. 표백주의. 붙이는 것을 뭐라 한다? 발신, 발송주의, 발신주의 이렇게요. 받는 것을 뭐라 한다? 도달주의 이렇게요. 읽는 것을 뭐라 한다? 요지주의 이렇게. 요지, 도달, 발신, 표백 이렇게. 표백은요, 상대방이 없을 때. 없다 그러면 뭐다? 유원이죠. 유원 같은 경우.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발신을 뭐라 한다? 예외고 도달을 뭐라 한다? 원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있을 때? 상대방이 있을 때 이렇게. 여기 도달은 뭐죠? 도달은요,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 알 수 있는이죠. 객관적 상태죠. 이렇게. 알겠죠? 상쾌한 상태 알 수 있는 거니까요. 내용을 알면 안 돼. 알 필요가 없어. 내용을 알아버리면 요지주의라고 그래. 알겠죠? 알기 전까지를 도달이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객관적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편함에 편지가 꽂혀 있으면 그것은 도달로 봐. 그러니까요, 객관적 상태라는 것은 뭐냐?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 없어.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어. 반드시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그러면 도달을 인정하는 것, 도달을 인정하는 것,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등기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다 이 말이죠. 수령을 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봐버려. 알겠죠? 도달. 그런데 여기서요, 도달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달로 보지 않는 경우. 여기 첫 번째요, 뭐죠? 우리 보통 그냥 우리 편지 붙인 거 있죠? 그걸 보통 우편이라고 그래요. 보통 우편. 그 다음에 신문 광고 내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요, 우리가 등기 우편으로 보냈는데요. 어디다가요? 전입신고지요. 전입신고지에 등기 우편을 보냈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뭐 하잖아요? 거주하잖아. 이게 중요해. 거주하잖아.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등기 우편이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민법상의 주소는 실제로 거주를 해야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 주소지잖아요. 도달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알겠죠? 요즘 최근에 이게 잘 나오고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도달로 본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도달주의 예외죠. 도달주의 예외를 발신주의라고 그래요. 시험에 뭐라 나오냐?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또는요, 도달주의 예외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와. 그럼 똑같아.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발신주의가 아닌 것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요, 우리가요, 상대방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봐. 상대방이 있다. 상대방이 있으면 여기가 격지자죠. 격지자. 그 다음에 대화자가 이렇게 했죠. 그럼요,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뭐죠?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대화자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학원 데스크하고 나하고는요, 격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격지자는요, 청약은 무슨 주의다? 청약은 도달주의고, 승낙은 무슨 주의다? 발신주의이고, 대화자는 청약과 그다음에 뭐다? 승낙. 이 두 가지가 다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다. 도달 그다음에 발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격지자 있죠? 격지자에서 상대방은요, 격지자가 있고 대화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어. 상대방이 없는 경우, 지금부터요, 비진입 표시. 그럼 비진입 표시는요, 언제나 유효가 돼. 언제나 유효. 왜요? 우리는요, 상대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래 비진입은 유효인데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죠. 근데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언제나 유효.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는요, 적용이 안 돼. 통정하려면 상대방이 어때야 돼? 있어야 되는데 없다잖아요.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 제3자의 사기강박 언제나 취소를 해. 언제나 취소. 우리는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거든요. 제3자가 사기를 치면 어떻게 한다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하거든요. 그런데요, 제3자가 있을 때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취소를 하는데 제3자가 없다잖아요. 그럼 언제나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무권대리요. 상대방이 없는 무권대리 재단법인 설명이죠. 우리가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유효를 하려면 뭘 해야 돼? 추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추인을 못하죠.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돼. 언제나 무효. 상대방이 없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가 문제가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111조로 먼저 111조요. 111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을한테요, 자기 집을 사라고 청약을 해. 청약은요, 우리가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격지자를 얘기해.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그래서 1억 원에 사라고 2월 1일 편지를 발송했어. 그럼 발송하면 청약이다 아니다? 발송하면 청약이다 아니다? 청약은 뭐가 청약이다? 도달해야 돼. 그래서 2월 1일인데 을한테 편지가 2월 5일 날 도달을 해. 그럼 도달하면은 우리 이것을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은 뭐하지 못한다? 도달하면 철회를 못해. 철회를 못한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청약은 그러면 언제 철회해야 돼요? 언제? 도달하기 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뭐를 한다? 철회를 해. 그래서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를 해.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도달하기 전까지 철회를 해. 도달하기 전까지. 자, 편지가 2월 1일 발송이 됐잖아요. 발송되고 여기 어때요? 2월 3일 날 사망을 해. 사망을 해요. 편지가 갑이 발송하고 나서 사망을 했죠. 사망해도 아무 문제가 없죠. 왜요? 편지는 도달해야 효력이 있는데 도달하기 전에 사망했죠? 그럼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사망했는데 도달했어. 도달하면 누가 책임지면 돼? 법정 대리인이 책임을 지면 돼. 그러니까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했다고 할지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뭐가 없다? 영향이 없다. 영향이 없다는 것은 뭐다?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죽고 난 다음에 편지가 도달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그런데 편지가 상대방이죠. 상대방한테 편지가 도달할 때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야. 제한능력자는 뭐다? 편지를 받지 못해 수령무능력자가 돼요. 수령무능력자, 제한능력자, 수령무능력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은 을에게 도달을 말 수 없어? 주장할 수 없어? 그런데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요. 을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안 경우, 을의 법정에 도달 사실을 알았죠? 그럼 말 수 있다? 도달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112조가 돼요. 그 다음에 113조는요, 113조는 공시송달이에요. 이런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의 주소를 모르면 편지를 보낼 때 송달을 하죠. 공시송달이요. 송달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뭐 없이?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뭐다? 111조, 112조, 113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이다 이렇게. 별것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요, 19페이지 한번 봐봐. 강의 노트요. 거기 뭐라 나와 있죠? 공시송달 한번 봐봐. 공시송달 뭐 없이? 과실 없이. 그래서 외국에서 할 때 송달 몇 개월이다? 2개월.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국내에서 첫 공시송달은 몇 주간이다? 2주간 이렇게. 그 위에 봐봐. 2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1번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을 때 제한능력자이다. 그러면 그 의사표시에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3번 봐봐.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에 3번이 아주 중요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옆에요, 도달주의 원칙을 봐봐. 도달주의 원칙. 맨 위에 1번. 상대방이 있는 이죠. 상대방이 있으면 그 통지가 상대방한테 뭘 해야 돼?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죠. 도달은 뭐다?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2번에서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용을 알 것까지 필요하다 안 한다? 안 하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옆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만다? 생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 그래도 도달이다. 그러면 도달한 후에는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그럼 언제까지 철회한다 써? 도달 전까지 철회 가능. 도달 전까지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요, 4번은요, 편지를 보냈는데 불착, 아예요, 편지가 어디로 사라졌어. 연착, 늦게 도달했어. 그것은 상대방이 손해다, 보낸 사람이 손해다. 보낸 사람, 왜 그런다? 원칙적으로 무슨 주의니까? 도달주의니까 표의자의 불이익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6번 봐봐. 6번도요, 그렇고요. 7번 봐봐. 도달로 인정되는 것.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가족이 수령할 경우, 니은 중요하죠. 등기. 바로 옆에 내용 증명. 그 다음에 도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맨 끝에 기억이 맨 끝에요.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송달이 됐어. 누군지 모르겠어. 신원이 분명하지 않는 자에게 도달이 됐어. 자, 그 다음에 니은은요, 보통 우편 안 되죠. 대것은요, 등기 지급의 방법으로 발송됐죠. 근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주민등록지에 거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달이 다니다? 아니죠. 여러분요,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7번 봐봐. 7번. 도달로 인정되는 경우 알겠죠? 물론 저 위에 있어. 거기다가요, 7번 기억 니은 디귿 하나 써. 디귿 하나 써. 디귿에 기억 7번에 기억 니은밖에 없죠? 디귿 하나 해가지고 몇 번이냐? 위에 2번이에요. 2번. 저 도달주의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죠. 거기 나와 있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해도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이 말은 도달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면 물어본다. 도달로 인정, 도달로 인정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알죠? 그것을 얘기해요. 자, 그럼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 문제 봐봐. 거기 문제 나와 있죠? 자, 27번 한번 봐봐요. 1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 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 내용 증명 우편물 줄고요. 반송되지 아니하면 맨 끝에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 2번. 의사표시의 도달로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수령 OX, X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가 없다. 내용을 알아야 X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이런 말을 봐봐. 무조건 읽지 말고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 이 말이 상대방이 알겠죠?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 사실 알았어. 법정 대리인이 알았어. 그러면 안 때부터 도달을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4번은요.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서 밑에다가 제한 능력자 밑에다가 사망.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 사망해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아니한다. 5번.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민법은 상대방에게 뭐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요, 잠깐 쉬었다 어디를 보냐? 그럼요, 대리를 한번 보도록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